여러분 안녕하세요, 티처 준호입니다. 와, 요즘에 계속 제 영상이 도움된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셔서 저도 정말 감사드리고, 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리고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도 어찌 보면은 교직 생활에 한두 번 정도는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학생이 교실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굉장히 병상 생활을 하는 그런 아이가 내 반 아이일 수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또 아빠나 엄마가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내 제자 중에 생길 수가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굉장히 사업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학생 주변에 아주 커다란 일이 생겨서 갑자기 어깨가 축 늘어지고 고개를 푹 숙이는 그런 이제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 순간에 교사인 나는 그 아이한테 가서 좀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뭔가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고,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자, 제 워크숍에 오시는 선생님들 때로는 상담하다가 선생님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제가 혹시라도 말을 좀 잘못해가지고, 혹시 내가 다른 잘못된 방법을 써가지고 그 아이한테 상처를 더 주면 어쩌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망설이게 돼요. 그러다가 정말 좀 어려워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간혹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은요, 우리가 교육대학교에서도 배우지 않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 오시는 선생님께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왜냐면 그 아이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힘이 돼주고 싶어서 이렇게 고민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아이에게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그건 어쩌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기인한 것들이니까 우선은 정말 잘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아이에게 뭔가 말하고 싶고 뭔가 다독다독 거리고 싶은데 그 아이의 상황을 보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좀 불쌍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아이한테 가잖아요. 저는 이거 살짝 잠깐 좀 이거 하나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제가 다루는 심리극에서는 학생의 위치로 제가 좀 들어가게 만들어서 담임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얼굴 표정을 짓는지 등을 학생의 입장에서 나를 좀 지켜보게 하는 그런 역할 바꾸기 방법을 좀 사용을 하는데, 학생 역할로 들어가서 담임이 나를 봤을 때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얼굴로 나를 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좀 다가왔던 적이 좀 많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마음속으로 아이 너무 불쌍해, 정말 짠해, 어떡해 라는 생각, 제가 하자마자 비언어가 어떻게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담임선생님입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속마음만 그냥 이야기해 볼게요. 짠하다, 어떡해, 불쌍하네, 아이고, 정말 고생하겠네, 아이고야. 자, 이런 얼굴로 여러분들을 바라본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 선생님에게 마음 열 수 있어요? 나를 불쌍하게 바라보는 선생님, 좀 마음 열기가 좀 힘들겠죠. 사실 아이들은 자신을 조금 더 위대하고 때로는 힘이 있고 용기가 있는 존재로 바라봐 주길 바라지, 짠하고 불쌍한 대상으로 바라봐 주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자, 그럼 속마음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물론 그 안타까운 일들을 내가 듣긴 했지만 마음속으로 이 아이에게 좀 도움 주고 싶다,
좋겠다. 아, 이 아이 참 잘 돼야 되는데, 아, 이 아이 정말 나중에 잘 될 건데. 그리고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것 좀 해결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갈 때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기 전에 짠하고 힘들고 불쌍하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아, 얘 잘 될 거야. 그리고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래 내가 큰 건 아니지만 가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줘야지. 아, 얘 정말 정말 좋은 애인데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아까 짠하다라는 그 비언어만 살짝 좀 빠져도 아이들이 딱 봤을 때 아, 선생님이 나를 응원하러 오셨구나. 선생님이 나를 위로하러 이렇게 와주셨구나.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거를 비언을 보고 알아차려요. 그럼 두 번째,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막 말을 줘요. 그리고 책을 뒤적뒤적 해가지고 아, 이런 말을 해서 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준비를 해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그 순간에 내가 준비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감정이 바로 실리는 것보다는 뭔가 그 감정의 흐름이 약간 끊어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해 가는 말은 긴 게 아니라 짧게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좀 깨지지 않도록. 자, 그러면 쉽게 이 정도로 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선생님 소식 들었다. 너 많이 힘들었다면서 이리 와, 선생님 손 한번 잡아줄게. 그래, 힘내라. 선생님 응원할게. 이 정도로. 아니면 어깨 위에 손 올리면서 그래, 요즘 좀 힘들 수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우선 응원할게. 힘내. 이 정도로. 자, 그런 다음에 혹시라도 선생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면 와서 이야기해줘. 선생님 언제나 너 이야기 들어줄 의향이 있으니까. 알았지? 오늘도 힘내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를 틈틈이 관찰을 하는 거예요. 너무 우울해지진 않는지, 때로는 감정적으로 너무 많이 흔들리진 않는지 관찰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어제 저녁에 엄마와 아빠가 크게 다투어서 아빠가 이렇게 집 나가버릴 거야 하고는 막 이렇게 나갔던 그런 아이가 있는데, 학교에 와서 계속해서 평소에는 앞에서 웃으면서 수업 받던 애가 계속 막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기도 하고 고개 푹 숙이기도 하고 뭔가 생각에 잠겨 있어요. 어제 그 장면 떠올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빠가 지금 어디서 잘못되진 않았을까 하면서 뭔가 떠올리니까 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소랑 좀 달라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 가서 물어봅니다. 혹시 무슨 일 있었어? 평소랑 좀 달라서 선생님 조금 걱정이다. 혹시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니? 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엄마랑 아빠가 다투다가 아빠가 내가 죽어버릴 거야 그러고는 집을 나갔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면 그래, 선생님한테도 이야기해 줘서 고맙다. 그래, 마음이 많이 불편하겠다. 선생님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봐 줘도 되고,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너무 불안해 하니까 괜찮으니까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손에 들고 있어 볼래? 불안하면 언제든지 가서 연락하고 와도 돼. 수업 시간에 잠깐 선생님한테 화장실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잠깐 나갔다 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쭉쭉쭉쭉 내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어? 지금 너 마음은 좀 어때? 그리고 나서 괜찮다. 한번 조금 더 해볼까? 뭘 좀 도와줄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중에 좀 더 해주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그 아이를 불쌍하고 짠하게 본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처절해가지고 그 아이가 너무 내 가슴 속에 계속 빙빙 도는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 조금 더 챙겨줘야 되겠다. 이 아이 보살펴줘야 되는데, 사실은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의 일부를 교사가 좀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다른 반 아이들이 봤을 때 너무 좀 지나치게 한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아이에게도 이만큼, 이 아이에게도 이만큼, 이 아이에게도 이만큼. 아이들의 입장에서 좀 고루고루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뭔가 꾸중하거나 뭔가 잘못했었을 때에도 내가 꾸중을 듣는 것처럼 이 아이에게도 똑같이 꾸중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얘가 좀 불쌍해, 얘가 너무 짠해. 그래서 이 아이를 조금 편들어 주게 되면 아이들은 선생님이 왜 그런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조금 좀 뭐랄까 편애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없을 때에는 애를 선생님처럼 좀 더 도와주고 좀 챙겨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모질게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선생님 생각에는 애가 좀 잘 지냈으면 좋은데 보니까 좀 약간 좀 따돌림 당하고 있기도 해요. 선생님이 약간 기여하는 부분이 조금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리고 너무 감싸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아이가 잘 될 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끔은 선생님 도와줄 건 없을까? 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만큼 도와주고, 때로는 이 아이가 너무 교사한테 매달리고 교사한테 의존해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누구한테 의존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하나씩 이겨내보고 하나씩 자기가 성공의 경험을 갖도록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돕는 그런 게 더 낫다라고 저는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짠하고 힘들고 불쌍한 그 아이랑 1년을 지냈어요. 근데 이 아이랑 헤어져서 이 아이 학년 올려보내고 나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죄책감이 올라오는 그런 선생님들이 좀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를 바꾸지 못했고 이 아이를 뭐랄까 그 어려운 부분들을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내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좀 죄책감을 갖는 그런 선생님도 좀 계시더라고요. 자, 제 유튜브에서 다른 영상으로 이 부분을 다뤄놓은 부분도 있는데 선생님은 그 학생과의 시간이 약간 계약된 시간이에요. 때로는 그 학생의 어려움을 부모가 아주 긴 시간 동안 양육을 하는 부모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교사로서 할 수 있는 만큼을 난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아이 아무것도 안 해줬어 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내가 해준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변화가 보이진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내가 심은 씨앗 때문에, 내가 약간 틀어놓은 각도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다른 운명으로, 조금 더 다른 스토리로 애가 갈 거다라고 내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선생님에게도 좀 안타깝고 좀 슬픈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누군가에게 일이 좀 생겨가지고, 자,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 며칠간 좀 쉬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기간을 내가 교실을 비우는 것을 너무나 죄책감이 올라와가지고 너무 미안해하거나 그러는데 그거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 또한 충분히 감정을 이렇게 흘려보내고 때로는 마음이 어느 정도 다시 조금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죄책감 때문에 급하게 좀 교실에 와서 특정한 사건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조금 더 객관적이고 평소보다 좀 평소처럼 평온하게 처리할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적절한 시간 동안 충분히 슬퍼하고 마음의 감정을 어느 정도 떠나보낸 다음에, 그리고 차분히 학교로 돌아와도 좋다라는 이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들려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실의 평온함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평온함이 조금 더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자, 또 다음에 또 여러 이야기 들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